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자, 사람이 왜 사는 것 같아요? 네, 작은 감동의 그 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오고, 또 내가 직접 뭔가 이루어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은 제가 법인 영업을 배우고 싶으면 이것부터 갖춰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신인도 하려면, 또 기존에 오래되셨다고 하지만 법인 영업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불가능의 반대는 가능이 아닙니다. 불가능의 반대는 도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오늘 저와 같이 법인 영업을 쉽게 적용하고 배우고 싶다면,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걸 이어서 만들 영상은요, 그동안에 제 사업자 상담카드 구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만 매 이상 되시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활용법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지금 구상하고 있으니까 공지가 되는 걸 잘 보셨다가 이걸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 대면 강의가 없어서 이렇게 재능 기부 강의를 하는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법인 영업 배우고 싶으면 이것부터 갖춰야 한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경영은 인생과 닮았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보세요. 혼자서 내가 살아요. 혼자서 살면 이것은 마치 개인 사업자랑 비슷합니다. 혼자서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만나서 야, 우리 둘이 같이 한번 인생을 같이 살아볼까? 그래서 너 얼마 있니? 나 얼마 있어? 그래서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을 차려서 하다 보니까 하나, 둘, 누가 나오지요? 직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죠. 직원 1, 직원 2.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자녀를 낳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녀가 하나, 둘 태어나죠. 그러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친구들하고는 이제부터 매년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때요?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연봉은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마치 종업원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나중에는 회사가 케어해주고 키워주고 기술을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회사를 먹여 살린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나가기도 하지요. 그죠? 자, 둘이 살다가 너랑 이제 뜻이 안 맞아 못 살겠어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이것이 재창업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마치 인생 사업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인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인생은 인성이 중요하다. 법인 영업도 인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갖춰야 될 소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9가지를 제가 꺼냈는데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신용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협동력도 있으셔야 돼요. 혼자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못해요, 법인 영업. 그 다음에 자기의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만약에 투철한 사람이라면 영업이 안 맞는다고 저는 봐요. 그 고객들이 금방 알거든요. 그리고 잘 들어줘야 돼요. 지금 이 9가지를 잘 보세요. CEO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 와서 막 잘났다고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CEO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자주 보고 싶어 할까요? 두 번째는 열정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을까요? 뭔가 새로운 걸 와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법인 영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할 게 무엇인가를 가서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오랫동안 인정받고 크게 될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보험 영업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명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난 명인들은 전부 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책임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 능력은 갑자기 안 늘어나요. 그래서 열심히 내 능력을 향상하려고 하는 공부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용, 뱉은 말은 지켜야죠. 그죠? 확실한 목표,
배려, 청취력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법인 영업을 임한다면 이미 절반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자도 사주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사업은 인생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사업자도 사주팔자가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회사가 망하지요. 자, 그렇다면 회사에는 길, 융, 화, 복이 다 들어있는 거야. 마치 인생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본 겁니다. 사업자가 사주팔자가 있구나.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대운을 맞이할 때가 있고 누구를 만나서 번창할 때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캐내듯이 질문을 통해서 그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쫙 만사력을 읊어주듯이 우리가 그 회사의 기본 정보를 알면 이 회사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뭐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뭘 도와주면 이 회사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량적 점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량적 점검이라는 것은 수치나 숫자 등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 회사 이름과 주소만 알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성적 점검이 있습니다. 정성적 점검은 이것은 계량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진 않아요. 사물이나 환경에 따른 가치를 정성적 점검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사장님의 마인드, 노하우, 열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량적 점검은 창업 연월이 언제 있느냐, 창업 연월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7년 이내 기업과 7년 이후의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 확 달라집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언제까지는 부채 비율을 보고 언제까지는 안 보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종업원 수가 몇 명이에요? 이런 거를 질문을 해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가 미만인가 10인 이상인가 미만인가 이때에 따라서 노동법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줘야 되는 수당이 많이 차이 나기도 하고 기타 연차 수당을 적용한다든가 노동법이 강하게 적용된다든가 또 몇 명 이상이 되면은 노동부에서 와서 점검을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여할 게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보통 회사에 가계부를 이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요. 이것을 내가 어떠한 그런 DART나 아니면 공시된 자료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또는 그 회사를 통해서 좀 보여달라고 해서 본다면은 그 회사가 자금이 어떻게 돌고 그 다음에 대출금이 얼마나 있고 회수해야 되는 매출 채권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금 흐름도 보고 살림살이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금 처리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 표들을 보면은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자본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배수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면은 그 회사의 속사정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이 이게 1개월인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장기 매출 채권이 많은지 이런 걸 보면 저 회사가 살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아니다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주식 투자를 전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회사의 속사정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죠. 이 정량적 점검은 좀 현실적인 것이고 정성적 점검은 이런 것들입니다. CEO가 과연 남다른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느냐, 확고한 자기만의 뭔가 경영 이념이 있느냐, 그 다음에 CEO 인성은 어떤가, 이 비상장 주식 이런데 코스닥이나 코넥스나 이런 게 상장 직전에 있는 또는 코스닥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사장들 인성에 따라서요 그 회사가 소문만 무성하게 해놓고 치고 빠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인성이 어느 정도로 진짜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빵 띄워놓고 얼마 받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가맹점 망하거나 말거나 이런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만난 프랜차이즈 사장님한테 제가 그걸 계속 자극을 해봤는데 진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영 철학이 있는지, 그렇다면 주변에 내가 이 프랜차이즈 적극 소개해줘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CEO의 건강,
나이, 기술력, 경쟁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CEO가 만약에 성인병을 앓고 있다든가 또는 나이가 너무 많다든가 기술이 옛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장 그 회사의 정상적인 역량으로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느냐,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어떠냐. 안정적인 거래처가 있다라는 것은 회사가 당분간 잘못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 근속 연수, 이것은 왜 물어봤을까요? 오래 근무한 직원이 많을수록 그 회사는 안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4차 산업이라 그래서 AI, 자율주행, 바이오, 메타버스, 기타 등등 많지요, 그죠? 자, 옛날 스타일의 1세대 창업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자기가 고생해서 온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날로그 방식인 거죠. 그 아날로그 방식 하나만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는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느냐, 최신의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이 현상에 맞춰서 탈바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3대째예요? 4대째예요? 그래요. 근데 손주가 와가지고 인터넷 매출을 포장이 많이 늘었어요? 택배가 많이 늘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예,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잘 조화롭게 엮어서 나가고 있느냐. 지금 정치 대권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제 대권주자들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옛날 방식의 상명하복의 아날로그 방식인가? 이 사람은 대화하면서 또 SNS를 활용하고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진짜 소통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람한테 큰 점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경쟁력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거. 그 다음에 이 회사만의 영업권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느냐? 특허 이런 것들이요. 인증, 연구개발력, 새로운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고 있느냐? 인재들은 있느냐? 그리고 가족기업인가? 아주 작으면 가족기업이 탄탄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가족들이 와서 다 해먹으면 그거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주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CEO가 50%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안정적이지만, 지분이 작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앞으로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한 기업인지, 스타트업 같은 거, 벤처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이 회사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할 수 있어요.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서 노무 점검을 할 수 있고, 4대 보험 절감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업 규칙이 업그레이드된 걸 적용을 할 수 있고, 근로 계약서도 새 버전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 절감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경력 청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방세 환급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자금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학승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M&A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사주팔자가 초년기인지 중년기인지 말년기인지 아니면은 노년기인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한다면 거기에 적당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업자 종합 컨설팅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회사가 있다면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것을 이렇게 예쁘게 해바라기 비슷하게 지금 펼쳐놨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회사는 세무사하고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러면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이런 지식을 갖추신다면 사장님한테 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노무라고 한다면 근로자 수에 따른 리스크, 퇴직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부터 시작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 절감 노하우는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무적으로 가서 질문하고 모르시는 걸 알려준다면 대우를 받겠죠. 사고 예방은 뭐예요? 사업자 3대 보장보험이라 그러면 화재, 근로자 상해, 그 다음에 회사 차량, 이런 것들 하나 더 보탠다면은 CEO 보장까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화재 들었어요? 단체 들었어요? CO 플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짧은 질문, 단품으로 질문을 하면은 네 대답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얘기하는 김에 골고루 다 봐줄 수 있고 그게 언제 했습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해가지고 보장이 약하면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됐으면은 다시 재가입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너 리스크는 CEO 의존도율이 얼마나 높은지, 이 오너 리스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CEO 의존도율이 높은 만큼 CEO가 혹시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면 그 회사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CEO 의존도율이 높은다면 CEO 보장 플랜 같은 것들을 좀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관 점검 이런 것들은 꼭 봐줄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원시 정관을 만들어 놓고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CEO 퇴직금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5년 후 10년 후의 플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CEO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돼 있으면 칭찬하고 안 돼 있으면은 비슷한 회사들 사례를 가지고 잘 준비하도록 도와준다면 아주 보람 있는 법인 영업이 되는 겁니다. 자금, 세금, 절감 이런 쪽에서는 가계부들을 이렇게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가지급금이 대부분 문제로 가지고 있거든요. 또는 가수금, 사장님이 갖다 놓은 돈들, 주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회사가 가능한데도 못 쓰는 아주 쉬운 기술인 연구소나 정부 자금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세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계는 자산 규모, 형태 이게 1세대 창업인들이 이제 60, 70대가 다 되셨는데 빨리 준비 안 하셔서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 5년 전, 10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왔다면은 그때 비해서 주식이 쌀 때 비해서 지금 세금이 엄청 많은 거를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기회가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누구 하나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세무사도 30년 거래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줬다. 이 세무사 원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년 자녀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자녀는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해보고 증여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사장님은 보험을 어떤 걸 드셨는지를 보시고 상속 플랜이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상속 플랜이 안 되어 있으면 이 가업 승계 아직 기본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 플랜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가업 승계를 하나 둘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업자 종합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반복해서 나오니까 하나 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요번에 쿠팡 물류센터 불났었죠. 덕평에. 쿠팡 김범상 모든직이 사임 중대재해 처벌 피하려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전부터 지금 사임 준비를 했는데 해필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 기업이 욕을 먹고 있죠. CEO 처벌법령만 2205건, 한국지사장은 힘든 자리. 외국계 회사가 한국지사장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법이 CEO들한테 너무 강한 게 많아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쿠팡 물류센터 화재나 사고 난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만약에 소방관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을 했다면은 여기 대표가 과연 어땠을 것 같아요? 소방관 정말로 베테랑 팀장님이 정말로 안타깝게 사망을 한 것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개선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CEO는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가지고 CEO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CEO 살리는 단체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령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제가 계속 쉽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CEO 보장보험 가입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 장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험 회계 처리는요, 납입 시 소멸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되고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사망하면 법인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여 법인의 유동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뭘로 활용하느냐? 퇴직금, CEO의 퇴직금 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유족들 위로금 줘야죠. 정관에 있는 만큼 주셔야죠. 그 다음에 CEO가 갖고 있는 그러한 자기 회사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사주를 취득할 재원을 가져야 돼요. 법인이 그 CEO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사줘야 모르는 사람한테 경영권이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본이 만약에 법인이 없다면은 이 CEO의 주식은 모르는 사람한테 팔려나가서 회사가 남의 회사가 돼서 이건 마음대로 이제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팔리거나 별일이 다 벌어지겠죠. 그럼 종업원들도 길거리 내 앉아야 되는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중도해짓이 법인의 특별이익으로 잡혀서 잡수익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그것은 그의 이익이 될 것이고요. CEO 퇴직하면은 법인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퇴직금으로 시가평가를 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 일이 생기면 사망하면은 이걸 가지고 다양한 자금으로 쓰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만기금은 법인의 이익으로 쓰고 또는 퇴직금으로 전환해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CEO 리스크 발생 시 기업 및 가족 보호인데요. 기업은 큰 유동성 자금 확보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겠죠. 다음 CEO가 맡아서 갈 수 있게. 가족들은 CEO 가족들은 퇴직금, 유족 위로금 이런 것들은 전액 비용 처리가 되고요. 또 자사주택으로 상속세도 내고 경영권도 보호할 수 있겠죠. 무사고 시 CEO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납입 완료한 다음에 계약자 변경으로 CEO가 수령을 하는 거예요. 법인명의 계약자를 개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퇴직금, 배당금, 특별사용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정한 만큼은 퇴직금 세율을 적용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배당이나 특별상여금으로 세금을 내고 가져가면 되겠죠. 계약자 변경 후에 종신보험을 생명으로 가입한 경우에 연금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풍요로운 노후 생활도 가능합니다. 별일 없다면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 자금으로 CEO 보장보험 가입을 하면 이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걸 잘 인식을 한다면 준비 안 된 사람들 가서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재밌게 이렇게 나왔어요. 김 사장아, 네 발가락으로 사인하고 싶니? 빨리 해라. 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CEO 리스크 발생 시 종신보험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가족보호와 법인보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보상금은 업무상 사고는 월급여 나누기 30일에서 1420일치 이게 종업원들 산재 사망했을 때 나오는 유족급여 장례비 날짜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죠. 비업무상 사고는 이런 식으로 해서 650일 정도. 이건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을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 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CEO 리스크 대책에서 산재보험 보상 기준에 준해서 정관 임원 유족보상금을 자축처럼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비업무상을 이런 식으로 갖춰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자, 퇴직금은 임원들의 퇴직금은 직전 3년 평균 연봉 곱하기 10% 곱하기 지급 횟수 곱하기 근속 연수 이렇게 나갑니다. 자, 정확히 설명하는 걸 우측을 보시면 지급 횟수는 2배수만 인정을 합니다. 국세청이. 그래서 2배수까지는 퇴직소득세, 만약에 넘어간다면 상여금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겠죠. 이렇게 해서 퇴직금, 재원으로 CEO 플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법인 유동성 자금 해가지고 판매관리비와 미지급 비용이 있어요. 월 판매관리비는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 판매관리비가 뭐가 있을까요? 회사 고정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근로자 월급이나 경영비, 경상비, 임대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평균 미지급 비용 전액인데 이게 뭐냐 하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돈 달라고 하시는 거래처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나 거래처 지급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억이 안 돼 있으면 당장 회사는 여러 가지 뭐 차압이 들어오고 설정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지원입니다. 주식 평가에 곱하기 세율로 해가지고 기준을 매기고요. 법인에서 보장자산을 수령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경영권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인이 사망한 CEO의 주식을 사가지고 법인 경영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법인 영업을 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CEO 보장 종합보험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다는 걸 가지고
예, 좀 쉽게 접근하면서 좀 세부적인 얘기를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사업자 상담 카드 활용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예, 라방도 한번 준비할 테니까 잘 참여해서 무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 둘 하다 보니까 모르면 배우고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 영업의 최대 장점은 첫째 따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저 회사에 기여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지고 가서 예, 모르면 배워서겠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예,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장님 잘못되면은 종업원들 길가에 나앉을 텐데 이런 걸 내가 도와줘야지 한다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고 이것이 나라 살리는 일이고 애국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